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한 작업실. 요 사이즈죠. 얼핏 보기에 꽃꽂이 교실 혹은 미술 공방 같은 이곳은 경력 20년차 베테랑 설탕 공예가 최두리 씨의 작업장입니다. (20년) 전 우리나라 설탕 공예의 첫 문을 연 최두리. 그녀는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 먼저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설탕 공예라는 생소한 분야를 한국에 알린 장본인이죠. 설탕 공예가 최두리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그 길은 한국에서도 그리고 여성에게도 꽤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세계 대회 나갔는데 한국 여자 선수가 아무도 없는 거 저밖에 없는 거예요. 한 100여 명 넘는데 국기를 달잖아요. 그래서 뿌듯하고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냥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요. 예, 그때가 가장 잊을 수가 없는. 그렇게 20년 희소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온 시간. 최두리 씨가 국내에 들여온 설탕 공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순한 케이크를 넘어선 하나의 예술 작품. 설탕과 젤라틴, 식용색소 등의 반죽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영국식 설탕 공예와 먹는 설탕이 아닌 보는 설탕, 감상하는 설탕의 경지라 불리는 프랑스식 설탕 공예가 그것이죠. 프랑스식 설탕 공예의 시작은 설탕을 끓이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온도가 무려 140도. 시작은 간단해 보이지만 설탕 공예가 최두리 씨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로 이 프랑스식 설탕 공예를 손꼽습니다. 공기를 넣어서 아까 투명한 엿이었잖아요. 거기서 불투명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강택을 내기 위해서. 프랑스식 설탕 공예를 배우기 위해 파리의 한 제과점에서 지문이 닳도록 연습했다는 그녀. 끓인 설탕을 반복적으로 잡아당겨 열을 제거하면서도 설탕이 굳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고도의 집중력은 물론 온몸에 힘을 쏟을 만큼의 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많이 더워요. 덩어리에서 이 설탕 공예 할 때는 거의 높은 온도에 이제 설탕을 땡기기 때문에 거의 덩어리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자신의 손으로 황금빛에 가까운 설탕 공예 작품을 빚어본 사람이라면 그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최두리 씨의 지론. 자, 오늘 그녀의 손에 의해 탄생하는 것은 유럽 설탕 공예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장미꽃. 꽃잎을 한 장 한 장 떼어 붙이는 것이 꽃의 균형과 광택을 잡는 그녀의 비법입니다. 강택이 설탕 공예는 지금 생명이기 때문에 조금 좀 낮은 높은 온도에 하면 강택이 없어지고 좀 식혀가면서 하면은 강택은 아주 좋은데 정말 그 유리할 점 손도 비리고 좀 이렇게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프랑스 제과 기술자라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기술의 도입문이자 완성하기까지 고생을 녹여버린다는 매력적인 손기술, 설탕 공예. 100년 이상을 이어온 유럽 고유의 기술이 설탕 공예가 최두리에 의해 한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설탕 공예는 좀 남성적이세요. 굉장히 힘도 파워도 굉장히 좀 이렇게 테크닉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국식 설탕 공예는 좀 여성스러운 면,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화려하면서 설탕 공예의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설탕 공예가 최두리를 반하게 한 기술이 프랑스식 설탕 공예라면 그녀의 전문성을 키워준 기술은 영국식 설탕 공예입니다. 설탕으로 각종 장식물을 만드는 영국식 설탕 공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탕꽃. 이 정도면 다른 꽃에 비해서 카네이션 꽃은 참 쉬운 편이세요. 그래서 이 테두리만 얇게만 반복에 밀어주고 점점 커지게 붙여만 잘 주면 다른 꽃들은 바란스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 카네이션은 슈가의 제일 기본이에요. 예. 섬세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손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국식 설탕공예. 그중 설탕꽃을 만드는 기술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녀의 특기죠. 굳이 설탕으로 만든 공예품이라고 말해주기 전까지 생화와 분간할 수 없을 만큼의 착각이 들 정도. 만들지 않은 꽃을 찾는 것이 더 빠를 만큼 설탕꽃은 그녀의 설탕공예 역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꽃은 물론 원하는 모든 것을 실제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은 설탕공예의 또 다른 매력. 세세한 모양과 다양한 색감, 모두 식용 가능한 재료와 색소들입니다. 슈가크라프트라는 거는 저희가 100% 먹을 수 있는 케이크 위에 장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꽃잎을 하나하나 수술 하나 만들 때도 다 100%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슈가 플라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설탕꽃들이 생화처럼 만들어지기까지 꽃 하나하나에 설탕공예가 최두리표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 꽃은 카사블랑카 꽃인데요. 수술과 암수술들이 이렇게 있는데 좀 뭔가 자연 그대로 표현을 하려면 좀 더 섬세하게 꽃을 만질 때는 암수술, 수술 그런 것도 잘 좀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되고 생화와 구분 없는 꽃을 만들기 위해 설탕공예가 최두리가 강조하는 것은 꽃잎 하나하나, 꽃수술 하나하나의 구조를 세밀하게 분해해보는 일. 꾸준한 관찰 덕에 꽃을 보면 대략 꽃잎은 몇 개인지, 암술과 수술은 또 몇 개인지까지를 알게 됐습니다. 암수술의 색감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설탕공예가 최두리. 한 송이 얘가 하나에다가 얘가 6개. 의학을 하면서요 색채학을 따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파리 가서는 이제 대생도 공부하고 아이로그래픽도 하고 개인적으로요. 네. 그래서 미술은 정말 기본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케이크를 하기 위해서 꽃꽂이도 만들어야 되고 색채 공부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 색감이 아주 중요하세요. 설탕공예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기술 이전의 소재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찰,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과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설탕공예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라고 말하는 최두리 씨. 꽃이 몽우리를 맺고 만개하기까지의 세세한 과정들 하나하나는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몽우리가 살짝 내밀면서 점점 잎이 한 잎, 두 잎, 세 잎 피어나오면서 꽃이 이렇게 피어나오는데 흔히 신의 손이라 불리는 그녀. 만든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의 섭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설탕꽃을 만드는 최두리 씨. 식용 파우더를 다 좀 색깔을 선명하게 오리지널리티하게 만들다 보니까 파우더를 묻혔어요. 그래서 스팀을 지금 한번 이렇게 씌워주면 스팀에 의해서 파우더가 싹 스며들면서 윤기도 나고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색감을 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윤기 있는 꽃잎을 표현하기 위해 색을 입힌 후 증기를 씌워주고 있는 건데요. 이 또한 20년간 설탕공예를 해오며 터득한
최두리표 노하우라고 합니다. 좀 앤틱하게 해가지고 그 컵을 케이크를 받쳐서 그 신을 좀 받들이는 그런 느낌의 꽃은 안에가 진해 바깥으로 나오면서 점점점 연해 피면서 연해지는 거예요. 정석을 가르쳐 주시는 것, 좀 설탕공예의 정석만 고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 이용해서 더욱더 그것들이 빛날 수 있게 잘 코치해 주시고 지도해 주는 그 멘토로서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 양평. 이곳은 설탕공예가 최두리의 또 다른 작업장이자 안식처입니다. 20년 전 최두리 씨와 함께 같은 길에 들어선 남편. 그녀의 남편은 빵 굽는 제빵사입니다. 어디 왜 이렇게 길어요? 지렁이처럼. 고구마도 빵에 만들어서 쓰죠. 그 고구마 빵이라고 고구마를 갈아가지고 이거 힘드는데. 분말화 시켜서. 최두리 씨가 설탕공예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도 남편과 함께 제과 제빵 기술을 배우면서부터라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빵 만드는 기술에 반한 남편 곽지원 씨는 한국 제빵의 역사를 함께한 제빵 기술자로, 또 달콤한 손기술에 반한 아내 최두리 씨는 설탕 공예가로 살아가는 중이죠. 매일 짜죠. 이제 처음에 새끼 났을 때는 이제 새끼들 젖을 먹여야 되니까 한 달 한 보름 정도는 젖을 안 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이제 초유 먹고 떨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짜는데 많이 날 때는 아침 저녁으로 짜고요. 보통 하루에 한 마리당 한 2리터? 주말 두 부부는 모든 빵의 재료를 자연에서 얻어 함께 빵을 만듭니다. 지금은 각자 국내에서 인정받는 제빵사이고 설탕 공예가지만 영원한 맞수이자 동반자인 두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늘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빵을 만드는 건 두 부부 모두 20년 전 그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좀 제가 늘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는 일을 항상 곽 교수님이 그거를 컨펌해가지고 조금씩 항상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세요. 늘 최두리 씨와 함께한 남편의 격려와 배려, 그리고 조언. 같은 부부로서라기보다는 같은 동종 업종에 있는 하나의 동료로서 존경해요. 참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요령 피우고 머리 굴리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부부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30 중반이 지난 나이 늦깎이 유학에 올랐던 두 부부. 분야는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최고가 되자. 어떻게 하든 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주야로 그냥 잠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공부도 진짜 원 없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턱이 고개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개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까지도 공부해봤고. 유학을 마친 후 전 세계 4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빵 여행을 한 부부. 각 나라 최고의 제빵 제과 기술을 그렇게 몸으로 익혔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지금의 자리. 제빵사 남편과 설탕공예가 아내의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 맛있어요. 뜨거. 와, 향기 좋습니다. 부부를 닮은 듯 단단하고 야무진 빵이 완성됩니다. 남편이 남은 빵을 굽는 사이 설탕공예가 최두리 씨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은 각설탕 위에 설탕꽃을 쏘놓는 작업. 그녀가 국내 최초로 특허 기술 출원 중인 작품입니다.
화려하고 섬세한 설탕공예의 극치. 이 설탕꽃을 얹은 각설탕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각설탕이 물에 녹고 나면 그 위에 설탕꽃은 신기하게도 그대로 물 위에 떠서 남아있게 되는데요.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선생님한테 선물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각설탕에 여러 가지 꽃을 짜서 선물을 받았는데 커피에 넣으니까 뜨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내가 한국 가서는 좀 장미에 뜨게끔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좀 뭔가 좀 커피 마실 때 어떤 사람들의 그런 행복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설탕공예를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자 생각해낸 최두리 씨의 작은 아이디어. 그 덕에 설탕공예는 화려한 뿐만 아니라 실용성을 잡았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탄생한 특별한 설탕꽃. 그 성공을 도와준 것 또한 남편입니다. 흰자와 분당을 중탕을 한 40도 정도, 4, 50도로 중탕을 해서 지금 믹서로 이제 거품을 이렇게 올렸어요. 한 100% 정도. 설탕꽃이 뜰 수 있는 원리는 설탕꽃 반죽의 적정한 온도와 점성. 딱 하실 때 이게 안 떨어지게 거의 힘이 빳빳하게 때까지 올려서 올려 이 정도로. 이게 한 100%거든요. 최두리 씨의 아이디어와 남편의 반죽 노하우가 더해져 탄생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설탕꽃. 우리나라 최초의 설탕공예가 최두리. 그녀에게 또 한 번 최초라는 기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95살. 다음 날 설탕공예가 최두리 씨의 공방에서 특별한 수업이 한창입니다. 영국식 설탕공예에서 손꼽히는 장식 기술로 선이 고운 짜임으로 연결되는 한눈에 보기에도 정교한 과정이 필요한 방식인데요. 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크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그리고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데 누구나 연습하면 다 가능은 하지만 좀 가장 또 학생들이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설탕공예가 최두리가 선보인 다양한 파이핑 기술. 케이크 위에 설탕꽃이나 화려한 장식품 대신 가느다란 선을 연결해 마치 레이스를 붙여단 듯한 이 표현은 그녀가 영국식 설탕공예의 1인자로 조명받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만 번 부스러지고 다시 짜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정말 진땀이 주룩주룩 뒤에서 흐를 정도로 제가 해도 또 실패하면 또 끊어지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순간적에 터치해가지고 이게 부스러지면은 다시 원상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핑은 설탕공예가 최두리 씨가 제자들의 실력 점검에서 가장 유심히 지켜보는 기술이죠. 항상 선생님은 파이핑 짤 때 두 손 여기를 꼭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렇게 받쳐줘야 돼.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숨도 멈춰. 난 숨을 안 쉬거든. 봐. 이렇게 해서. 수만 번의 실패 끝에 노하우를 얻었기에 기술의 요점만을 전수하는 최두리 씨. 매번 새로운 파이핑 디자인을 연구하면서도 그녀가 늘 강조하는 것은 기본기입니다. 전체 다 굵기가 똑같아야 되면서 그리고 그 사이즈 간격이 정확해야 됩니다. 기술의 정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설탕공예가 최두리 씨의 지론입니다. 수업 전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최두리 씨. 계절에 따라 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어떤 꽃이 요즘에 인기가 있고 잘 나가는 건지 한번
유행인지 한번 조사하러 지금 시장 가는 겁니다. 설탕 공예에도 유행과 흐름이 있다고 말하는 최두리 씨. 늘 정기적으로 발품을 팔아 현장 답사에 나섭니다. 꽃시장은 그녀가 설탕 공예에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공간. 이렇게 생기를 가득 머금은 생화들을 보면 마음 한켠 설레이면서도 더 진짜 같은 설탕꽃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녀가 처음 설탕 공예의 매력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생화보다 더 생생하게 설탕꽃을 만들었을 때였기 때문이죠. 선생님 요즘에 어떤 꽃이 잘 나가세요? 제가 좀 요즘 유행들이 다 있을 텐데. 가을에는 네. 무조건 소국꽃이 유행이에요. 아, 소국이 제일 유행이세요? 들국화 종류 네. 자연에 가까운 예. 소국꽃이 지금. 아, 향기가 너무 좋아요. 네, 향이 좋죠. 이것도 용담초, 이것도 예. 그 핑크인데 예. 우리나라의 그 들꽃에서 야생화인데 용담초가. 야생화를 예. 조장한 거. 다 국화도 다 그래요. 예. 역시 가을이라서 소국이 제일 예쁜 것 같고요. 또 계절에 딱 맞는 꽃인 것 같아요. 소국이. 절기마다 나오는 생화의 특징을 이렇게 자료로 모으는 습관은 설탕 공예의 일인자 최두리가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용담초. 우리나라의 야생화나 뭐 들꽃이나 뭐 꽃이라는 꽃은 제가 안 만들어 본 게 없어요. 컵에다 물 꽂아 놓고 하나하나 다 분해해가면서 꽃잎 수술이나 아니면 이파리라든가 뭐 봉오리라든가 직접 보면서 만들어야 더 리얼하게 똑같이 더 잘 만들 수가 있죠. 많은 생화들 중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소국과 장미. 자, 과연 이 생화들이 또 어떤 설탕꽃으로 변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본격적인 설탕꽃 작업에 앞서 생화의 도안부터 시작합니다. 눈으로 한 번, 그림으로 한 번, 여러 번 머릿속에 담아야 더 정교하고 생생한 설탕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장미 봉오리에 생화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만들기 위해 최두리 씨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설탕꽃 잎의 얇기. 이 테두리는 정말 생화보다도 더 얇게, 아주 얇게 예. 바닥이 보일 정도로 나풀나풀하게 해줘야 꽃이 아름답거든요. 설탕공예의 가장 큰 특징은 설탕으로 만들었는지를 모르게 하는 섬세함. 베테랑 설탕공예가답게 이제 척 보면 척 한 송이 장미를 완성해 갑니다. 그녀가 만드는 설탕꽃의 정교함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늘 이렇게 연구하는 자세. 설탕공예의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하는 것과는 별도로 게을리하지 않는 연습량이 있습니다. 이거 다 까보면 다 이렇게 뜯어보면 한 최소한 50개는 넘어요. 큰 장미 하려면 하루에 한 송이 정도의 작품할 때 이만한 장미 하려면 그만큼 모양 자라가면서 약간 말려가면서 생화보다 더 아름답게 해야 되니까. 예. 낱장의 꽃이 아닌 봉오리를 중심으로 꽃잎들이 여러 장 포개어져 있는 장미는 설탕공예의 노하우가 모두 들어있는 최두리의 특기. 간격과 정확한 그 바란스가 안 맞으면 정말 피기 싫은 꽃인데 바란스만 잘 맞춰주면 정말 아름다운 꽃이 장미예요. 그래서 장미가 가장 어렵고 만들어 놓으면 장미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게 되면 다른 꽃은 정말 쉬워요. 예. 설탕꽃 중 가장 희열을 느낀다는 장미. 최두리 씨의 자부심이 한 번 더 빛납니다. 소국은 그 꽃의 결을 하나하나 꽃잎 하나하나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가위로 그 소국의 잎을 하나씩 다 잘라가지고
요지로 밀어서 만들 거니까요. 꽃에 따라 이용하는 도구도 천차만별. 소국의 세세한 잎을 표현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것은 이쑤시개. 진짜 같은 꽃을 만들기 위해 도구의 선택도 중요한 법입니다. 크기가 작고 꽃잎 모양이 세세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 설탕 공예가로 작업하는 시간만큼은 늘 이렇게 말보다는 손이 바빠집니다. 자, 드디어 그녀의 손끝을 통해 가을향 가득 담은 한 송이 소국도 완성됩니다. 그날 밤 작업실에 홀로 남아 무언가 열중하고 있는 최두리 씨. 그녀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매일 1시간을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한번 케이크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우선 먼저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요. 가능하다면 그 사계절을 좀 잘 살려가지고 케이크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요. 케이크 하나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이야기를 담은 사계를 표현해보기로 한 최두리 씨. 쉽지 않은 작업, 그리고 쉽지 않은 도전. 그러나 완성될 작품을 상상하며 다양한 소품과 장식품을 만들어내는 그녀의 손길이 분주하지만 즐겁기만 합니다. 때로 정확하게, 때로 정밀한 디자인을 위해 중요한 것은 소재에 맞는 도구들을 적시적소에 선택하는 것이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스텐봉인데 이제 꽃을 얇게 하기 위해서 뭐 아주 얇게 펼 때는 이게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생긴 거는 그 재봉 땀질처럼 바늘선으로 이제 톱니 모양으로 잘라서 쓰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인맥 문양을 낼 때 이렇게 뭐 장미 이파리나 뭐 인맥 낼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 어떤 도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술을 좌우할 정도로 그런 남이 보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개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연구를 해서 자기만의 도구를 갖고 있는 것이 관건이세요. 이번엔 사계 중 가을을 만들어 볼 차례. 허수아비와 그리고 단풍잎을 해서 황금 전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설탕공예의 세계. 그녀의 손끝이 닿으면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 최두리표 4개 케이크의 반이 완성되어 갑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꾸준한 인내력. 이 2가지만 있으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설탕공예의 진리. 최초의 설탕공예가 최두리 씨는 오늘 또 한 번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드디어 오늘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겨울 컨셉 크리스마스를 지금 만들어 봤는데 틈새 시간을 이용해 새로운 작품을 연구한 끝에 얻은 또 한 번의 결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설탕공예는 정말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땀을 흘리면서 작품을 완성을 했을 때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희열감, 그 완성했던 그런 뿌듯함, 그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쾌감이랄까, 그런 통쾌한 그런 기분, 그런 건 진짜 속으로 눈물 날 정도로 좋아해요. 예. 그저 먹는 설탕을 넘어선 보는 설탕. 나아가 예술작품의 경지로 끌어올린 선구자 최두리. 설탕공예와 함께할 때 가장 빛나는 그녀는 오늘, 지금 여전히 설탕공예의 역사를 빚고 있습니다. 한국에 맞는 그런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슈가 크래프트를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문화에 맞는 그런 멋진 케이크를 좀 많이 연구하고, 슈가락 하면 저희 다 한국어로 배우러 오는 그런 시대가 올 때까지 제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